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은은한 펀칭 무늬가 돋보이는 퓨어한 무드의 숄더백 준비해봤어요. 이 가방은 3장의 큰 도일리를 만들어서 한 번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도일리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도일리는 쉽게 말해서 모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펀칭 무늬, 아일렛 무늬, 레이스 무늬를 메인으로 만드는 게 도일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여성스러운 무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라는 실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얇은 면사고 겉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무늬를 떴을 때 은은한 광택이 더욱 돋보이는 실이에요. 오메가 실과 함께 좀 더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레이스 뜨듯이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손에 힘을 풀고 떠주시면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리본 매듭, 이 중앙의 리본 매듭이 가방의 앞뒤를 한번 잡아주면서 가방 입구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줬고요. 여성스러운 무드와 끝부분의 펜던트로 기성품 같은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리본을 풀지 않아도 양옆으로 입구가 넓기 때문에 소지품을 빼고 넣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40cm가 넘는 큰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250g도 안 되는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여름철 데일리백으로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 소지품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가디건이나 물병 또는 선풍기 이런 거 다 넣어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가볍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오메가 3볼 중에 2볼은 전부 다 사용을 하고 마지막 한 볼째 요만큼 남았는데요. 개인의 손땀에 따라서 소요량 차이가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끈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뜨기 때문에 실이 조금 여유가 있고 크로스로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끈부분 반복되는 패턴을 더 떠서 길게 연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이 크다 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처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안에 어느 정도 물건을 채워놨을 때 들어보면 이 바닥 부분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지면서 쉐입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물건을 더 오히려 많이 넣어서 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 만들기 위한 준비물로는 오메가실 3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볼 다 사용하고 한 볼째에서 이 정도 남았지만 개인의 손땀에 따른 차이가 있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바늘은 3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도 실 굵기에 맞는 약간 얇은 사이즈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마커는 넉넉하게 3, 4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 중간에 저랑 도일리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줄자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완성 후에 펜던트를 달아서 마무리해 줄 거기 때문에 원형 펜던트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 펜던트 달기 위한 평집게와 그리고 오링 반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 잡기 전에 도일리 뜨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가방은 이렇게 큰 도일리를 총 3장 떠서 한 번에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한 장만 만들어 보시고 규칙을 파악하시면 나머지 2장도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크고 전체 코스가 많기 때문에 규칙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네 면이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형이 아닌 사각형이라서 이 가운데 이렇게 직선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모두 뜨는 방식이 동일하고 이렇게 구멍을 위주로 크게 퍼지는 이 모서리 부분에서만 매단 늘림이 들어가서 전체 코스만 커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코스도 많고 패턴도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복되는 세트를 깔끔하게 나누기 위해서 한 면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반복하실 때 이 면과 한 면과 한 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면 뜨시고 세트가 끝나면 편물을 뒤집어서 다시 한 면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마다 4코씩 증가를 해서 한 단에 총 16코씩 증가하는 방식이고요. 한 면을 뜰 때마다 오른쪽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왼쪽 모서리로 끝이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트의 시작은 오른쪽 모서리, 그리고 그 세트의 마지막은 왼쪽 모서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나면 편물을 돌려서
다시 세트의 시작 오른쪽 모서리 그대로 해서 쭉 왼쪽 모서리까지 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편물을 돌려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가운데 꽃무늬를 보시면 하나의 꽃무늬, 3개의 꽃무늬, 5개의 꽃무늬, 이렇게 꽃무늬가 총 3개의 세트가 들어가는데요. 무늬 개수만 달라지고 요 무늬 사이 간격은 매단 동일하기 때문에 요 무늬 뜨는 법만 익혀주시면 이 위에까지 정말 수월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모서리 늘림이 들어가면서 모서리에서 꽃잎까지 사이 요 거리만 매단 증가하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있는 한길긴뜨기 그리고 네트, 한길긴뜨기 단 이렇게 3개의 세트 단이 1번, 2번, 3번 반복이 되는데요. 요 패턴 자체도 옆에 모서리 늘림만 단마다 증가를 하고 가운데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만 파악하시면 위에 뜨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전체 코스가 굉장히 위로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초반에서 여러분이 규칙을 잘 파악하셔서 떠주시면 무늬가 어긋나도 바로 캐치가 가능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 윗부분도 한 면당 몇 코가 들어가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세트가 끝나는지 다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자세하게 담았고 영상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패턴과 규칙이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구간을 넘겨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앞부분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뜨는 규칙 한 번 더 보시고 뜨시는 단의 코스에 맞게 적응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도일리나 모티브 뜨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패키지 구매하시면 같이 드리고 있는 기호도안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만 그 구간만 따로 영상을 시청해서 같이 떠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실 한 겹 왼손에 걸어주시고 3호 코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손땀이 정말 많이 쫀쫀하신 분들은 4호 코반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저는 3호 코바늘로 약간 여유 있는 손땀으로 떠주도록 할게요. 자, 여유 있는 손땀은 편물 사이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꼭 음성 설명과 함께 영상 시청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꼬리실 약간만 남겨두고 비틀어서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로 구멍 안으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을 끌고 와줍니다. 자, 이제 기둥사슬 3개, 하나, 둘, 3개 떠주시고 이 마지막 사슬에 마커 꽂아서 초코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3개의 기둥사슬은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하는 기둥사슬이고요. 이 도일리는 한길긴뜨기를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3개의 기둥사슬을 떠줬습니다. 자,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2개 떠주도록 할게요. 구멍 안으로 바늘 넣어서 끌고 온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바늘 감고 구멍 안으로 넣어서 한길긴뜨기 둘. 자, 보시면 기둥사슬 3개가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해주는 거기 때문에 방금 한 한길긴뜨기 2개를 포함해서 총 3코가 떠진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을 2개 떠줍니다. 하나, 둘. 이 사슬 2개는 처음 말씀드렸던 모서리 부분에서 코 늘림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부분, 모서리를 사슬 2개로 떠주는 거예요. 자, 모서리가 총 4개니까 이 사슬 2개도 4번 나오겠죠? 이 점 확인하시면서 떠주시면 되고, 바늘에 실 감아서 이번에 한길긴뜨기 3개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줬으면 또 사슬 2개를 떠주도록 할 건데요. 1단에서는 아주 작은 네모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한 면에 이 한길긴뜨기 3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 사슬 2개 사이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 2개, 또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3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네 면을 뜨는 방법이 모두 같습니다.
한길긴뜨기 3개 떠준 다음 다시 사슬 2개, 마지막 반복 한길긴뜨기 3개. 자,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슬 2개를 떠줬고요. 하나, 둘, 3개만 떠줬으니까 마지막 사슬 2개를 떠주시는데, 자, 이렇게 사슬 2개를 뜨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하면 첫 코 자리가 이 부분이 되겠죠. 마커 꽂아놓은 부분. 사슬을 하나만 해주시고 매직링을 먼저 조여주세요. 그리고 첫 코 자리에 빼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하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꽂아놨던 3번째 기둥사슬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는 이유는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하게 되면 계속 단이 늘어날 때마다 이 첫 코 자리가 일자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도일리를 떴을 때 이 가운데 빼뜨기 라인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모서리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모서리 부분에서 사슬을 2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사슬 하나, 그리고 옆에는 짧은뜨기 하나로 다음 단의 시작 부분을 이 모서리 부분으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1단이라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단이 점점 자라날수록 그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의하실 점은 이제 다음 단의 첫 코는 요 3번째 기둥사슬이 아니라 모서리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직링 한 번 더 조여주시고요. 자, 다음 단에서도 한길긴뜨기로 모든 면을 떠주도록 할 건데요. 기둥사슬 3개로 첫 코를 대체해 줍니다. 그리고 마커로 꼭 표시해 주시고요. 자, 다음 단 2단 보시면 한길긴뜨기 6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모서리에서 코 늘림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첫 코와 마지막, 요 세트의 마지막은 꼭 요 모서리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모서리에는 꼭 한길긴뜨기가 2코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길긴뜨기를 대체하는 기둥사슬 3개 해서 한 코 떠준 것처럼 들어가고 바늘에 실 감은 상태로 요 코가 아니라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먼저 떠주세요. 그러면 모서리에 하나, 2코가 떠진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5코는 이렇게 쭉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는데, 자, 2번째 한길긴뜨기는요. 요 3개의 기둥사슬, 그리고 우리가 짧은뜨기를 떠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늘어져 있죠? 이 구멍에 바늘 넣어서 3번째 기둥사슬에 다음 코를 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 코가 되겠죠? 한길긴뜨기 셋, 그리고 넷까지 떴을 때 또 2코가 남는데 한길긴뜨기 코는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서리 코에다가 떠주시는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서 모서리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5, 다시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6. 자, 이렇게 모서리에 2코, 2코, 가운데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네트무늬 뜨는 단을 제외하고 모든 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꼭 모서리에서 2코, 2코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옆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사슬을 2개 떠줍니다. 다음 단에서 또 코 늘림을 해줄 모서리를 떠준 거고요. 바늘에 실 감고 모서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세트 시작할 때는 꼭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모서리에 끝나도록 모서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2개 떠주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요 사슬 2개 만든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2. 자, 그럼 3번째 한길긴뜨기는 요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넣어줄 차례인데요. 우리가 사슬 구멍에 코를 떠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꺼내보시면 머리 코가 보이실 거예요.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셋, 그 옆에 코 넷, 그 옆에 코
5. 그리고 또 모서리에 2코를 떠줘야 되겠죠? 사슬 2개 구멍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6, 7.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끝이 났는데요. 나머지 2세트는 또 이 면과 이 면이 되겠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구멍 사슬 2개로 만들어 주신 다음 바늘에 실 감고 세트의 시작이니까 다시 모서리부터 2코 먼저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감고 모서리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 바늘에 실 감고 이번엔 한길긴뜨기 머리코, 한길긴뜨기 3, 그 옆에 코 4, 그 옆에 코 5, 이번에는 또 그 옆에 코, 모서리 부분에서 2코로 끝이 나기 때문에 6, 7.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 2코, 가운데 3코, 그리고 그 모서리 부분 또 2코 해서 7코 떠줬고요. 마지막 세트 사슬 2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개 떠준 요 모서리 그대로 다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2,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3개, 셋, 넷, 5, 마지막 2코는 모서리 구멍, 처음에 떠줬던 이 구멍이에요. 6, 다시 같은 자리에 7 떠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에서 마무리했던 것처럼 사슬 2개 빼뜨기 대신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로 다음 코 시작 위치를 이 모서리 중간으로 세팅해 주도록 할 건데요. 자, 만약 우리가 1단에서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로 이 모서리 부분으로 세팅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번 곡단의 첫 코, 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아니라 이 가운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완성했을 때 이 라인을 타고 쭉 빼뜨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예쁘게 나오지 않겠죠. 이 모서리에서 꼭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는 빼뜨기가 아니라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 마커 제거해 주신 다음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러면 여기 구멍이 커져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구멍을 조금 최대한 작게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모서리 부분 꺾이는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단 시작 부분도 이렇게 되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 점 참고하시면서 꼭 마지막 코는 일반 빼뜨기가 아니라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늬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기둥사슬 3개,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대체하는 기둥사슬 3개 올려주시고 마커로 초코 표시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4개 떠줄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서리 부분부터 2코를 넣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사슬 3개로 한 코를 대체해줬고 한 코를 그대로 요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로 만들어줬던 요 구멍에 바늘 넣어서 먼저 시작을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2코가 이미 다 떠졌으니까 다음 코는 요 늘어진 기둥사슬 3개 부분 첫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2, 그 옆에 코 3, 그 옆에 코 4. 자, 이렇게 떠주시면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총 5코가 떠진 건데요. 3단에서 들어가는 꽃무늬는 이 양옆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5개가 오는 점 참고해주세요. 요 처음에 시작에만 기둥사슬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냥 총 묶어서 5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 떠줄 차례인데요. 다음 코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처음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한길긴뜨기 중 가장 가운데 코를 떠줄 차례예요. 자, 이렇게 꽃무늬가 꼭 센터에 와야 되기 때문에 뜨시기 전에 가장 가운데 코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뜨지 않고 사슬 2개로 지나가 줄 겁니다. 자, 꽃잎이 총 4개고 3단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꽃잎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슬 2개로 이 부분을 건너 띄워주시고요. 이 사슬 2개는 전체 코스로 치면은 전체 코스 규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요 지금 떠준 사슬 2개는 전체 코스로 카운팅 하지 마시고요. 요 한 코 건너뛰기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5코를 뜨고 사슬 2개로 그냥 공간만 만들어준 다음 한 코, 요 가운데 센터에 있는 한 코를 건너뛴 다음 그 옆에 코부터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5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먼저 떠보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죠. 한 코를 건너뛰었지만 사슬 2개를 떠준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다음 단에서 이 부분을 좀 위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 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5개. 하나, 둘, 셋, 그 옆에 코, 모서리에 4코, 5코. 모서리에도 2코씩 들어간 거 확인이 되셨을 거고요. 오른쪽에도 5코, 왼쪽에도 5코. 요 가운데 구멍을 기준으로 5코가 오도록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무늬는 센터가 어긋나면은 예쁘지 않기 때문에 꼭 지금 뜨고 계신 이 무늬 맞게 떠주고 계시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세트 시작할 때 사슬 2개 떠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2코부터 한길긴뜨기 5개 떠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모서리에 다시 한번, 둘, 그리고 이제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떠주시면 되겠죠? 셋, 넷, 5코 떠주셨으면 요 센터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사슬 2개 떠주신 다음 이 다음 코는 한 코 건너 띄워주시고 요 가운데 있는 센터 코는 건너 띄워주시고 그 옆에 있는 코부터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5개 떠줄게요. 하나, 마찬가지로 한 코 건너뛴 구멍에 사슬 2개가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 확인되셨으면 한길긴뜨기 마저 이어서 둘, 셋, 넷, 5.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2코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5코 대칭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반복되는 세트이기 때문에 2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2개, 모서리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먼저 떠주시고 이제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부터 셋, 넷, 5코 뜨고 난 다음 사슬 2개 떠주시고 이 다음 코는 한 코 건너 띄워주신 다음 그 옆에 코부터 다시 한길긴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사슬 2개 떠준 다음 모서리 구멍부터 한길긴뜨기 5개 떠주는데 모서리에 2개. 모서리 구멍에 2개 떠준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 코부터 셋, 넷, 5.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사슬 2개 떠준 다음 건너뛰어주고 그 옆에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5개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2코는 사슬, 구멍, 모서리에 넷, 5. 자, 이렇게 떠주시면요. 각 단마다 전체 코스를 이제 체크할 때 지금은 코스가 적어서 어렵지 않지만 마지막쯤 되면은 코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럴 때 체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팁은 요 무늬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코스가 동일한지 그 코스 중에 2코는 요 모서리에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무늬가 어긋나거나 전체 코스를 틀릴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 할 때 이 방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한번 그리고 마커 제거해 준 다음 마커 꽂아놨던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 3개의 머리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구멍 부분에 다음 단 시작 자리가 옮겨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4단에서 무늬 한 번 더 요 옆면 부분에 꽃잎 하나, 2개 해서 총 3개의 꽃잎을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4단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 3개 떠주시고요. 마커로 첫 코 표시해 줍니다. 자, 한길긴뜨기 4개 떠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서리에서 2코를 떠주고 시작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코 이미 떠줬다 치고 한 코만 더 떠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는 이제 기둥사슬 머리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둘 그리고 셋 넷 자, 떠주시면요. 이 구멍을 기준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2코는 떠주지 않는 코가 됩니다. 지금 4개 다 떴을 때 이 하나, 2코는 떠지지 않았죠? 자, 이 상태로 이 한길긴뜨기 2개를 사슬 2개로 대체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사슬 2개는 전체 코스로 포함을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무늬 뜰 때 이 사슬 2개만 전체 코스로 포함시키지 않고 한 코 건너뛰기를 전체 코스로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도일리를 뜰 때는 전체 코스를 세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과 오른쪽 코스가 동일한지 그 코스 중에 2코는 모서리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2개를 사슬 2개로 대체해줬고요. 이 구멍 안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떠줄게요. 그러면 사슬 2개가 짧은뜨기를 뜨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꽃잎이 하나 생기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2개도 사슬 2개로 대체해줍니다. 다시 바늘에 실 감아주시고 이 2개는 사슬 2개로 떴다 치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모서리에 넷, 5코 한길긴뜨기 떠줄게요. 하나, 2개는 사슬 2개로 떠줬으니까 세 번째 한길긴뜨기부터 하나, 둘, 셋, 모서리 구멍에 바늘 넣어서 넷, 5. 자, 무늬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꽃잎이 있고 이 꽃잎을 기준으로 왼쪽에 5코, 오른쪽에 기둥사슬 포함해서 5코가 만들어졌고 5코 중에 2코는 모서리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편물을 돌려서 반복되는 하나, 둘, 3개의 면도 떠주도록 할게요. 사슬 2개로 모서리 구멍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먼저 2코 떠주시고 옆에 코부터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바늘 넣어서 셋, 넷, 5.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나, 두 코는 떠지지 않게 되죠? 이 코는 사슬 2개로 건너가 주시고 가운데 있는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코도 사슬 2코로 지나가 주신 다음 세 번째 한길긴뜨기 코부터 한길긴뜨기 5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남은 두 코는 꼭 모서리에 넷, 5. 자, 이렇게 떠주시면 또 세트 하나가 완성이 된 건데요. 이 세트 2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늬 부분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생략 없이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거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반복을 해서 익숙해지시면은 반복되는 설명 없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길긴뜨기 2개는 사슬 공간에 떠준 다음 세 번째 한길긴뜨기부터 머리, 코에 셋, 넷, 5. 그러면 또 두 코가 남죠? 두 코는 사슬 2개, 가운데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2개로 하나, 두 코 지나가주고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마지막 두 코는 모서리 구멍에 넷, 5. 자, 한 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구멍 사슬 2코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모서리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남은 두 코는 사슬 2개,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2개로 옆에 두 코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모서리 구멍까지 5개 한길긴뜨기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반복되는 세트를 끝났을 때 코스 확인하시는 방법 설명드렸죠. 이 무늬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코스가 동일한지, 그리고 이 코스 중에 두 코는 모서리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사슬 구멍에 사슬 2개가 잘 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무늬가 3단에 걸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단의 무늬를 올바른 위치에 떠주셨으면 그 이후부터는 어긋나는 일이 크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센터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X자로 모서리 부분 코 늘림 사슬 2개 구멍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4단에서 마무리하면서 5단에서 바로 시작 위치 이어갈 수 있게끔 사슬 하나랑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기둥사슬 3개,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5단에서는 위에 꽃잎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 둘, 셋, 4개의 꽃잎으로 완성이 되게끔 떠주도록 할 건데요. 꽃무늬는 3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꽃무늬의 마지막 단이 되겠습니다. 자, 뜨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먼저 떠주시고 마커로 오른쪽 가닥에 표시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는데 모서리에 두 코 넣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둥사슬 3개로 하나 대체해주고 한 코만 더 떠서 모서리에 두 코가 만들어졌고요. 마저 7개 더 떠주도록 할게요. 그 옆에 세 번째 기둥사슬부터 한길긴뜨기 둘,
그 옆에 코 셋, 그 옆에 코 넷, 그 옆에 코 다섯, 그 옆에 코 여섯. 자, 8개 떠야 되는데 6개만 뜨고 이제 자리가 없죠? 그럴 땐 요 사슬에 떠주시면 돼요. 사슬에 7, 한 번 더, 사슬에 8. 자, 사슬 2개 떠준 부분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떠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운데 이제 짧은뜨기 머리 코 위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슬 하나로 대체해 줍니다. 전 단에서 사슬 2개를 한길긴뜨기 2개 코를 대체해 준 것처럼 여기서는 짧은뜨기 코 라인을 사슬 1코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를 그대로 건너 뛰어가 준다고 생각하고 사슬 2개 구멍부터 한길긴뜨기 9개 떠줄게요. 하나, 사슬 구멍에 둘, 그리고 이젠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코는 사슬 구멍이 가도록 8, 9.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은 꽃잎이 완성이 됐고요. 이 꽃잎을 기준으로 9코, 9코가 나오도록 떠줬고 9코 중에 2코는 모서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떠줬어요.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세트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2개 구멍 만들어주고 바늘에 실 감아서 다시 사슬 구멍부터 한길긴뜨기 9개 떠줍니다. 하나, 2코는 꼭 사슬 구멍에 떠주시고 3코부터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그러면 또 한길긴뜨기 9개를 뜨고 짧은뜨기 머리 코 부분은 사슬 하나로 떠준 다음 다시 사슬 2개 구멍부터 2코, 5코, 모서리에 2코 떠주면 되겠죠? 사슬 구멍에 한길긴뜨기 2코 떠주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부터 머리 코 셋, 옆에 코 넷, 그 옆에 코 다섯, 여섯, 일곱, 두 코는 모서리에 여덟, 9. 그리고 사슬 2개 떠주면서 다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1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동일하게 떠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모서리 2코부터 하나, 둘. 이제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그 다음은 사슬 하나로 짧은뜨기 부분 지나가주고 다시 사슬 2개 구멍부터 한길긴뜨기 2개 떠준 다음 한길긴뜨기 머리코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코, 여덟, 9코. 자, 이렇게 해서 쭉 반복을 해줬어요.
여기 남은 한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도록 할게요. 일곱, 두 코는 사슬 공간에 여덟, 아홉까지 떠주고 가운데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사슬 공간부터 9코 떠주시면 됩니다.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마지막 두 코도 사슬 공간에 떠줬고요. 코수 세실 때 9코 중에 2코는 모서리에 가 있는지, 그리고 끝부분 대칭 맞게 떠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 마무리하면서 다음 단 시작 위치 옮겨주기 위해 사슬 하나,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세 번째 기둥 사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꽃무늬 한 단이 만들어졌고요. 한 세트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꽃이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이 위에 한 단은 한길긴뜨기만 쭉 넣어서 무늬 없이 떠주는 단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 모서리 부분에 두 코 늘림만 잘 해주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떠주신 다음 마커로 표시해 주시고, 네트 무늬건 한길긴뜨기건 전부 다 요 사슬 구멍에 2코 넣어서 코 늘림 해주는 거 잊지 말고 떠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22개인데요. 한 코는 사슬 구멍에 떠서 기둥사슬과 함께 하나, 두 코 떠준 것처럼 만들어준 다음 세 번째 한길긴뜨기는 기둥사슬 머리 코에 바늘 넣어서 떠줍니다. 자, 두 번째 한길긴뜨기죠. 요 기둥사슬 포함해서 3코처럼 보이지만 지금 뜬 건 한길긴뜨기 22개 중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고요. 요 모서리 부분까지 쭉 떠보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1번째 코는요, 요 사슬 공간에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사슬 공간에 바늘 넣어서 11, 그리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머리 코부터 다시 바늘 넣어서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제 모서리 부분에 21코, 22코. 자, 이렇게 해서 기둥사슬 포함해서 총 23코인데요. 모서리 부분에 2코, 2코 들어가고 가운데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또 반복되는 세트 해보도록 할 건데 사슬 2개로 모서리 구멍 만들어 주신 다음 다시 사슬 구멍부터 한길긴뜨기 2개 떠주고 쭉 19개 떠주신 다음 다시 모서리에 2코 떠주시면 되겠죠? 한길긴뜨기 23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고 모서리 구멍부터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이제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부터 셋, 넷, 다섯,
6, 7, 8, 9, 10, 11, 다음 코는 사슬 구멍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 23코 중에 처음 2코는 오른쪽 모서리에, 마지막 2코는 왼쪽 모서리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한길긴뜨기만 쭉 뜨는 부분은 요 모서리 부분만 주의해서 떠주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한 번, 2번은 여러분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모서리 부분에 2코 들어가는 거랑 사슬 2개 들어가는 거는 1단부터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코수 세는 법, 2코, 2코 모서리 들어간 거 확인하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2코는 사슬 구멍에 떠서 총 23개의 한길긴뜨기 중에 2개는 왼쪽 모서리, 2개는 오른쪽 모서리에 오게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단 마무리하면서 코 위치 이동시키기 위해 사슬 하나랑 기둥사슬 3번째 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단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무늬 하나짜리 무늬 다음에는 3개짜리 무늬가 오는데 3개짜리 무늬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단과 그리고 네트 무늬 한 단, 다시 한길긴뜨기 한 단 무늬가 나와요. 요 3단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기법이고 요 옆에 코 늘림만 주의해서 떠주시면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트 무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떠주신 다음 마커로 3번째 기둥사슬 머리코에 표시해줍니다. 자, 네트 무늬는 한길긴뜨기 하나랑 사슬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을 떠줬기 때문에 이 다음 코는 사슬이 되겠죠? 모서리에 뜨는 2코를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둥사슬 3개 뜬 다음 사슬 하나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늘에 실 감고 다음 코, 요 3번째 기둥사슬 요 첫 코죠. 첫 코부터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벌써 사슬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가 떠진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기둥사슬로 대체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애매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반복되는 세트, 사슬 하나, 바늘에 실 감고 이 다음 코를 사슬 하나로 떠준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해서 요 네모나게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슬 하나, 그 옆에 코 한길긴뜨기 하나. 바로 옆에 코를 사슬 하나로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사슬 하나 지나가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어느 정도 떴을 때 이렇게 네트 무늬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 모서리까지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모서리 가기 전에 2코 남았는데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지금 13번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번째는 요 모서리에 떠주시면 돼요. 13번째 세트를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로 구멍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슬 하나는 원래는 이 모서리 부분에 2코를 뜨게 되잖아요. 이 2코를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로 떠줬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로 끝나서 모서리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준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떴을 때는 이 무늬 위로 이렇게 네모난 네트 무늬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반복되는 세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로 끝이 나고 가운데 쭉 무늬가 이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세트가 끝날 때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구멍 사슬 2개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 한길긴뜨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2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슬 하나로 하나, 2개 떠준 거고요. 그 다음 코, 이제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되겠죠? 한길긴뜨기 머리코부터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슬 하나는 한 코를 떠준 거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 거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쭉 반복해서 요 모서리 부분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총 13번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떠주신 거면은 요 모서리 부분 2코 중에 사슬 1코만 떠진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에 한번 한길긴뜨기 넣어주시면 다른 모서리처럼 똑같이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반복되는 세트죠? 사슬 2개 떠주시고 모서리부터 한길긴뜨기 하나랑 사슬 하나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모서리는 2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슬 하나로 2코 떠준 것처럼 해주시고 다음 코인 한길긴뜨기 머리 코부터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이 모서리까지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마지막 세트도 한길긴뜨기 하나 떠준 다음 사슬 하나로 모서리 2코 중에 1코 떠준 거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서리 보시면 사슬 2개, 사슬 2개 사이에 한길긴뜨기가 14개가 오면은 맞게 떠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트 똑같이 반복해서 마커 근처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슬 2개 구멍, 2개 구멍 사이에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단도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그리고 첫 코에 짧은뜨기로 다음 단 시작 위치 세팅 바꿔주고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8단은 6단에서 뜬 것처럼 한길긴뜨기만 쭉 떠주는 단입니다. 요 네트 무늬 사이사이에 한길긴뜨기랑 사슬 반복되고 있죠? 요 사슬 구멍에 그냥 떠주시면 되는 거고 요 모서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2코, 2코 잘 들어가는지 확인만 해서 떠주시면 틀리지 않고 뜨실 수 있어요. 기둥사슬 3개로 한 코 대체해준 다음 마찬가지로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먼저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2코처럼 떠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한길긴뜨기 29개 추가로 더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먼저 떠준 거고 총 30개 떠줘야 되니까요. 29개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시면 요 모서리 두 코를 제외하고 첫 코는 마찬가지로 기둥사슬 3개 구멍이 되겠죠? 기둥사슬 3개, 이 코에 바늘 넣어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 떠준 거고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한 코 구멍. 자,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한 번, 사슬 구멍에 한 번 번갈아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길긴뜨기 머리 코 구멍, 그 다음은 사슬 구멍,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머리 코, 그 다음은 사슬코, 한길긴뜨기 머리 코와 요 사슬 구멍 그대로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되고요. 요 모서리 부분까지 기둥사슬 제외하고 한길긴뜨기 30개 더 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2개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셨으면 이제 사슬 구멍에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29, 30개. 자,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총 31코가 떠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세트. 사슬 2개,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 한길긴뜨기 2개부터 쭉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신 다음 마지막 왼쪽 모서리 2개로 해서 한길긴뜨기 31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 코수가 많아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꽃무늬가 3개, 5개 오는 단 같은 경우에는 한 면마다 거의 전체 코수가 50코, 70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6단에서 뜨는 방법과 동일하고 가운데 있는 코수만, 한 코에 하나씩 넣는 코수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반복되는 부분 쭉 떠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 텐데요. 전체 코스 한 면 중에 왼쪽 모서리에도 2코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마커까지 쭉 한길긴뜨기 단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31코 중에 마지막 2코는 이렇게 마지막 사슬 구멍에 떠주시면 이번 8단도 끝이 나고요. 자, 이제 9단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랑 짧은뜨기 하나로 연결하면서 다음 단 시작 위치를 모서리 부분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자, 이제 9단. 9단은 또 꽃무늬가 나오는 단인데요. 꽃무늬와 꽃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네트, 한길긴뜨기 단을 떠준 상태에서 꽃무늬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꽃무늬는 중앙에 똑같이 같은 위치에서 하나를 만들어주고 대칭에 맞게 둘, 셋, 총 3개의 꽃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간격 자체는 똑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뜨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옆에 부분 늘림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단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하나 대차하면서 시작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5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에 2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사슬 구멍에 떠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부터는 기둥사슬 머리코 떠주시면 됩니다. 2개, 한길긴뜨기 셋, 넷, 5. 자, 이렇게 해서 5코. 기둥사슬을 포함해서는 총 6코가 떠진 상태인데요. 이제부터는 또 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슬 2개, 그리고 아래 한 코 건너뛰어서 그
그 옆에 코부터 떠서 요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사슬 2개, 한 코 건너뛴 다음 한길긴뜨기 10개 떠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먼저 떠주고 한 코 건너뛴 공간 확인해 준 다음 이어서 그 옆에 코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0코를 떠준 다음 또 반복되는 세트이기 때문에 사슬 2개, 아래에 있는 한 코 건너 띄워주고 그 옆에 코부터 또 한길긴뜨기 10개 떠주시면 돼요. 자, 이 한길긴뜨기 10개는요. 꽃무늬가 3개니까 하나, 둘, 3개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이 거리를 한길긴뜨기 10개로 떠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하나의 꽃무늬, 이 부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코가 떠졌는데 여긴 6코가 떠졌죠. 기둥사슬 포함해서. 자, 이 옆에 있는 코들은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마다 계속 모서리에서 늘림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양 옆에 코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위에 5개짜리 꽃무늬 뜰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는 달라지지만 꽃무늬와 꽃무늬 사이 간격은 꼭 동일하다는 거 참고해서 떠주시면 되고, 방금 가운데에 있는 꽃무늬 가장 아랫부분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부분, 한 코 띈 부분을 쭉 타고 내려가면 이 부분과 수직으로 동일한 코로 타고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수직으로 같은 라인에 꽃이 만들어지게끔 간격을 유지하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떴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은 또 반복되는 부분, 사슬 2개,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2개는 모서리에 들어가도록 모서리 구멍에 5, 6. 자, 떠주시면 처음 시작할 때 기둥사슬 포함해서 6코, 그리고 한 면이 끝날 때도 6코가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6코 중에 2코는 모서리 부분에 들어가 있고 구멍과 구멍 사이에는 한길긴뜨기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꽃무늬 5개 만드는 단에서도 이렇게 10개 간격이 동일하게 나오도록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둘, 세 면은 반복되는 세트고요. 같이 한 면만 떠보도록 할게요. 사슬 2개로 모서리 구멍 떠주신 다음 마찬가지로 6코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할 때도 똑같이 6코만 떠주면 되겠죠? 6코 중에 2코는 모서리에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머리 코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건 정사각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꼭 맞도록, 대칭이 되도록 같은 코수 유지하면서 떠주고요. 자, 이제 또 꽃무늬 반복되는 부분. 사슬 2개 떠주시고 그 옆에 코는 한 코 건너서 그 옆에 코부터 한길긴뜨기 10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럼 가운데 부분 꽃무늬가 오는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사슬 2개, 한 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10개. 다시 한번 반복해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2번 반복해주시면 마지막 꽃무늬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죠? 사슬 2개, 한 코 건너뛰고 오른쪽 모서리와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6개 떠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2개는 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떠주도록 할게요. 한 코 건너뛴 상태에서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3개의 세트 중에 한 세트 같이 해봤는데요. 보시면 오른쪽 모서리에 6코, 왼쪽 모서리 6코 중에 각각 2코, 2코씩 모서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멍 사이에 한길긴뜨기 10개가 오게끔 사슬 2개, 한 코 건너뛴 다음에 쭉 떠줬습니다. 자, 이 세트 한 번 더 빠르게 반복해보고요. 요 마지막 한 면은 여러분 각자 떠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2개 떠주시고, 자, 모서리 부분, 요 양 옆부분에는 한길긴뜨기 6개씩 떠주기로 했으니까 모서리에 2개 먼저 떠주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머리코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반복되는 세트. 사슬 2개, 한 코 건너서 그 옆에 코부터 한길긴뜨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떠주면 가운데 부분, 무늬 들어가는 부분 센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슬 2개, 한 코 건너뛰고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10개 반복. 한길긴뜨기 10개 다음에 마지막 꽃무늬 사슬 2개, 한 코 건너뛴 다음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는 6개만 떠주도록 할게요.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모서리에 5코, 6코.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반복 세트 중에 2번 같이 해봤고요. 나머지 한 세트는 사슬 2개 똑같이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5개의 꽃무늬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는데 요 구멍이 하나, 둘, 3개죠. 자, 5개의 꽃무늬 나오는 부분에서는 구멍이 5개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더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나의 꽃무늬와 3개의 꽃무늬가 양 옆에 코수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5개의 꽃무늬가 나오는 단에서는 요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개수가 7개로 증가합니다. 7개로 증가하고 요 가운데 간격은 똑같이 한길긴뜨기 10개고 반복되는 횟수만 5개의 꽃무늬에 맞게 더 추가로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원리니까요. 여러분 한 번에 이해하시면
이 위에 뜨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요 한 번 남은 반복 횟수 각자 반복해 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반복이 끝나면 사슬 2개 한 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동일한 한길긴뜨기 6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넷, 마지막 2코는 꼭 모서리에 오도록. 5, 6. 그리고 사슬 하나, 표시해놨던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꽃무늬 3단이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랫부분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두 다 대칭에 맞게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구멍에 맞게 또 2코는 사슬로 뜨고 짧은뜨기 2코는 사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양 옆에 꽃잎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슬 3개 떠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체해 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5개 떠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모서리는 2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코는 모서리에 한번, 나머지 2코부터는 기둥사슬 머리코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머리코 하나, 셋, 넷, 5. 자,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총 6코가 떠진 거예요. 자, 그렇게 뜨고 나면 또 아래에 있는 한길긴뜨기 2코는 안 떠진 것처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반복되는 세트입니다. 사슬 2개로 아래 2코 떠주시고 가운데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오른쪽과 대칭이 되도록 한길긴뜨기 2개는 사슬 2개로 떠주신 다음 자,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또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도 하나, 2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쭉 떠주시면 되겠죠? 한길긴뜨기 6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자, 그러면 또 가운데 있는 꽃잎 부분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 2코는 반복되는 세트 사슬 2개 건너뛰어 준 다음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6개. 자, 6개 떠주셨으면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2코 사슬 2개로 떠주시고 가운데 코는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2개로 하나, 2코 떠주시고 모서리까지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6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자, 요번 단 같은 경우에는 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있는 6개와 그리고 양 옆에 코수도 6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세트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자, 온전한 세트 옆면부터 하나, 둘, 3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2개 떠주시고 이 사슬 2개는 모서리 부분 공간 사슬이고요. 모서리 부분 2코부터 한길긴뜨기 6개 떠줍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셋, 넷, 5, 6. 하나, 2코는 사슬 2개. 반복되는 부분이죠. 짧은뜨기 하나, 2개는 사슬 2개. 바늘에 실 감고 하나, 2코 지나서 한길긴뜨기 6개.
5, 6,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한길긴뜨기 6개. 자,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모서리까지 똑같이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6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하나, 2개는 사슬 2개로 떠준 다음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모서리 5, 6. 자, 이렇게 해서 한 면은 같이 똑같이 반복을 해줬어요. 자, 방금 저랑 했던 요 반복되는 세트 2번 더 반복하시면 요 마커 근처까지 떠지게 되겠죠? 어려운 부분 없이 이번 단 같은 경우에는 요 무늬와 무늬 사이 간격과 양옆, 코수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한 세트로 쭉 반복해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한길긴뜨기 6개까지 떠주시는데 모든 모서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서리 2개로 한길긴뜨기 6개 모두 떠주셨으면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로 연결하면서 다음 단 시작 위치 모서리로 이동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단까지 떠준 상태고요. 아직 위에 꽃잎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심에 맞게 대칭에 맞게 무늬가 잘 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 단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모양이 끝에가 우글우글한 건 완성하시고 스팀 한번 해주시면은 아주 판판하게 펴지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물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만 적당한 여유 있는 텐션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 11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마찬가지로 떠주시고 마커 사용해서 표시해 주신 다음 자, 이제 11단을 뜨면서 이 윗부분에 꽃잎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될 건데요. 자, 여기 무늬단에서 보시면 사슬 2개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짧은뜨기 공간 위에는 사슬 하나로 지나가 주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떠줬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서리에 꼭 2코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첫 코는 꼭 모서리에 떠서 기둥사슬 포함해서 하나, 2코 떠준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한길긴뜨기 총 9개 떠줄 거기 때문에 하나 떠줬으니까 기둥사슬 머리 코부터 둘, 셋, 넷, 5, 6, 7 그리고 사슬 2개 공간 위로 8, 9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무늬 뜨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요 옆부분만 주의해서 떠주시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랫단에서 했던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코스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끝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9개 떠주셨으면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공간부터 한길긴뜨기 10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세트 한번 끝나면 또 다시 짧은뜨기 머리 코 나오죠? 다시 한번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10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10개 반복해서 모서리 부분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10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코는 모서리에, 아홉, 열. 자, 이렇게 기둥사슬 있는 부분에 한 면을 떠봤는데요. 이번 단 무늬 역시 요 가운데 사슬을 기준으로 10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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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코 반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모든 단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단은 이렇게 뜨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복되는 완전한 세트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서리 부분 사슬 2개 떠주시고 쭉 이제 한길긴뜨기 여기까지 떠주시면 되는데 두 코는 모서리 부분에 떠주시면 되겠죠? 한길긴뜨기 하나, 둘 떠주고 그 옆에는 머리코부터 한길긴뜨기 셋, 한길긴뜨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떠주고 이제 또 반복되는 세트가 나옵니다.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10개 떠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슬 2개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 먼저 떠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슬 구멍에 아홉, 열. 그러면 또 짧은뜨기 머리 코 부분 다시 반복되는 세트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10개 중에 2개는 먼저 사슬 공간에 떠주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한 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한 번, 그리고 사슬 공간부터 한길긴뜨기 10개. 2개 떠준 다음 그 옆에 코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두 코는 모서리에 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세트 한번 반복해봤는데요. 반복되는 규칙을 하나, 둘, 세 번 해주고 양쪽 모두 코수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남은 한 면 그리고 두 면은 여러분 각자 2번 더 반복해 주시고요.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두 코는 모서리에서 끝나도록 떠주시면 11단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슬 하나와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연결해서 다음 단 시작 위치 또 모서리로 이동을 시켜줬고요. 자, 이렇게 또 무늬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단은 한길긴뜨기, 네트, 한길긴뜨기 단이 나오죠. 요 아랫단 보시면 무늬가 완성된 이후 그 다음 단은
한길긴뜨기, 네트,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무늬 단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규칙 반복해서 또 한길긴뜨기, 네트, 한길긴뜨기 떠준 다음 이번엔 무늬 5개짜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한길긴뜨기, 네트, 한길긴뜨기 이렇게 뜨는 총 3단은 여기 모서리 부분에 늘림 규칙만 주의해 주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어요. 초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요 한길, 네트, 한길, 요 3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을 줄여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코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수록 영상이 루즈해질 수 있고 뜨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칙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단에 나오는 전체 코 한길긴뜨기로 뜨는 단에서는요, 요 한 면에 한길긴뜨기를 포함한 코수가 총 47코가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시작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둥사슬을 떠주기 때문에 기둥사슬 3개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46개 해서 총 47코가 되는 거고요. 물론 양 끝마다 사슬 2개 추가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 한 면 같은 경우에는 기둥사슬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추가로 46개 떠주셔야 되는데 꼭 모서리에서는 2코가 들어가야 되겠죠? 바늘에 실 감아서 사슬 구멍에 바늘 넣고 떠주시면 47코 중에 하나, 2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2코를 제외하면 2개, 2개, 47코에서 4코를 빼면 43코가 되겠죠? 43코는 한 코에 하나씩 쭉 그냥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로 건너뛰어준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똑같이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겠죠? 자, 쭉 뜨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모서리 부분에서 이 단 맞게 떴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모서리 포함한 전체 코수, 기둥사슬 포함해서 47코 되도록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44, 45, 46코 그리고 추가로 시작사슬 3개까지 해서 총 47코가 되도록 떠줬고요. 자, 이제 반복되는 하나, 둘, 셋 면. 자, 요 세 면의 규칙도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사슬 2개 떠주시고 한 면의 전체 코수가 47코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뜨다가 마지막 한길긴뜨기에서 45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서 46, 47개의 한길긴뜨기 떠주신 다음 또 사슬 2개 쭉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영상 돌려보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탄 이 부분 설명 참고해서 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반복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쭉 반복해서 마커 걸려있는 부분까지 떠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6단 영상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뜨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47.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4면 모두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총 47코가 되도록 떠줬고요. 요 양옆에 사슬 2개를 따로 해서 이렇게 모서리 늘림도 같이 해줬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맞게 떠주셨으면 이제 다음 단 넘어가기 위해서 사슬 하나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떠서 연결하면서 다음 단 시작 위치 모서리로 이동시켜 줬습니다. 자, 이제 한길긴뜨기 단을 떴으면 그 다음 단은 네트 단이 되겠죠? 아래 무늬 보시면 무늬 끝나자마자 방금 뜬 것처럼 한길긴뜨기 단 그리고 그 위에는 네트 단이에요. 자, 네트 단 같은 경우에도 전체 코수, 자, 네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를 세기 조금 어려우니까 한길긴뜨기 개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밑에 단을 보시면 여기는 기둥사슬을 한길긴뜨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끝과 끝부분, 요 면의 끝과 끝부분 모두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끝나고 그 사이사이에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면이 끝과 끝에 네트 개수가 총 26개가 되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26개가 되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자, 뜨는 방법 밑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전체 코스 말씀드린 후에 설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떠서 한길긴뜨기 하나 대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길긴뜨기 개수가 총 26개가 돼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떠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코는 사슬 하나를 떠주시면 되겠죠? 모서리에 총 2코를 떠야 되는데 한 코는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준 것처럼 해주고 그 다음은 사슬 하나를 떠준 거예요. 자, 사슬 하나와 한길긴뜨기 하나를 이 모서리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떠준 상태에서 다음 코는 요 기둥사슬 머리코가 되겠죠? 기둥사슬에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사슬 하나는 밑에 코 하나를 떠준 것처럼 그냥 지나가 주는 거예요. 사슬 하나, 그 옆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네모난 네트가 생긴 거 보실 수 있고요. 요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총 26번 나오도록 사슬과 번갈아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떠준 거고요. 이 세트 쭉 반복해서 여기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떠서 모서리 부분에도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로 총 2코 떠준 것처럼 만들어줬어요. 자, 이 한길긴뜨기 개수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마커로 표시해 놓은 기둥사슬. 이 기둥사슬도 한길긴뜨기를 대체해주는 거기 때문에 26개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자, 26개의 한길긴뜨기가 오도록 13단, 네트단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반복 시작할 땐 사슬 2개 떠주시고 2코는 마찬가지로 꼭 모서리 떠줘야 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세트를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다음 모서리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복할 때는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쭉 반복하시면 사슬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 꼭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뒤에 옆면은 생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한 세트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부터 떠서 쭉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는 이 모서리 코에 들어가는 한 코예요.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꼭 추가를 해주셔야 완전한 세트로 떠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2개 구멍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길긴뜨기가 총 26개 오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이 세트 한 번 더 반복할 때 또 사슬 2개 떠서 이 구멍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로 세트 시작해 주시면 돼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헷갈리신 경우에는 영상 돌려보셔서 아랫단 네트 무늬가 나오는 7단 설명 참고하셔서 이번 단 쭉 마커까지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구멍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서 한 면마다 한길긴뜨기가 26개 되도록 쭉 4면 모두 떠주셨으면 사슬 하나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첫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해주면서 다음 단 모서리 코로 이동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까지 뜨고 나면은 바로 무늬 뜨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한길긴뜨기 단이 나오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한길긴뜨기, 네트, 한길긴뜨기 이렇게 총 3단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 뜨는 한길긴뜨기 단도 우리가 전 단에서 떴던 요 12단에서 떴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코수만 커지는 거겠죠?
요 모서리 부분에서 늘림만 잘 해주시면 틀릴 걱정 없이 쭉 뜨실 수 있고 14단에서는 한 면에 한길긴뜨기가 총 55코 오도록 떠주시면 돼요. 기둥사슬 코를 포함해서 사슬 2개와 사슬 2개 사이에 55코를 떠주시면 되고 55코 중에 2코는 오른쪽 모서리에 2코는 왼쪽 모서리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마커로 표시해 주시고 바늘에 실 감고 모서리에 꼭 2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코는 사슬 구멍에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 코는 시작 사슬, 기둥사슬 머리코에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사슬 구멍이 되겠죠? 이 전 단이 네트 단이었기 때문에 사슬 구멍 한 번, 한길긴뜨기 머리코 한 번, 사슬 구멍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서 떠주시면 되고 이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총 55코가 되도록 쭉 떠서 이 모서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한길긴뜨기 54코를 떠주는데 2코는 여기 모서리 부분에 떠줬고요. 기둥사슬 3개를 포함해서 54코 그리고 기둥사슬 포함해서 55코가 한 면에 떠졌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되는 세트로 넘어갈 때는 꼭 모서리 사슬 2개 떠주시고 다시 사슬 구멍부터 시작해서 사슬 구멍까지 한길긴뜨기 총 55코 떠주시면 되겠죠? 55코 중에 2코는 오른쪽 모서리, 마지막 2코는 왼쪽 모서리에 떠서 하나, 둘, 세 면 쭉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전단에서도 했었고 또 첫 번째 문이 끝나고서도 앞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헷갈리신 부분은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규칙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모서리 늘림만 주의해서 쭉 뜬 다음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2코는 모서리에 오도록 떠주시면 이렇게 14단 끝이 나게 됩니다.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모서리 코로 시작 위치가 이동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14단까지 떴을 때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스팀 전이지만 좀 판판하게 이렇게 펴놓고 쟀을 때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거의 동일해요. 저는 22cm 정도 나왔는데 21에서 22 정도 나오면 맞게 뜨고 계신 겁니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손땀이 좀 많이 느슨해져 있는 편이라서 22cm 정도가 나왔는데요. 21에서 22 사이로 들어오면 저랑 비슷하게 뜨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5단으로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건데 15단에서는 이제 또 요 꽃무늬가 나오는 단입니다. 꽃무늬가 하나, 둘, 3개가 나왔으니 이제 뜨게 되는 단에서는 5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 양옆으로 하나씩 더 생겨서 5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뜨는 방법은 3개의 꽃무늬 떴던 단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 무늬와 무늬 사이의 간격도 동일한데요. 다만 시작할 때 요 사슬 2개 구멍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코수만 달라지고 반복되는 요 무늬 세트 개수만 추가가 되는 거라서 처음 시작할 때만 시작 사슬 그리고 한길긴뜨기 개수만 잘 확인해 주시고 똑같이 무늬 개수대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 3개 세워주시고요. 마커로 표시해 준 다음 자, 한길긴뜨기 6개 떠주도록 할 건데요. 이 6개와 방금 만든 기둥사슬을 포함하면 7코죠. 자, 무늬 시작과 끝부분에 들어가는 기둥사슬 개수는 이전에 무늬단과 다르게 7코가 들어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와 무늬 사이 이 규칙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6개 중에 하나는 모서리에 뜨면서 모서리 2코 만들어 주시고요. 그 옆에 코, 시작 사슬 머리코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3개, 4개, 5개, 6개
한길긴뜨기 6개와 기둥사슬 포함해서 총 7코가 떠진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무늬 3개 있는 부분에서 했던 그 규칙 그대로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2개 떠주시고 아래에 있는 한 코는 건너뛰어 주신 다음 바늘에 실 감아서 그 옆에 코부터 한길긴뜨기 10개. 자, 이렇게 한 코 띄어진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한길긴뜨기 2, 셋, 넷, 5, 6, 7, 8, 9, 10. 자, 이 세트를 또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총 4번 반복이에요. 무늬가 5개인데 4번 반복하는 이유는 마지막 세트는 한길긴뜨기 10개가 아니라 앞에서 떠준 것처럼 한길긴뜨기 7개만 떠줄 거기 때문에 이 세트, 완전한 세트는 총 4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2개, 한 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10개. 자, 여기서 맞게 뜨고 있는지 확인하는 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단의 무늬 있죠? 이 전단의 무늬. 이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 바로 위에 한길긴뜨기, 그 위에 한길긴뜨기, 그 위에 한길긴뜨기, 그 위에 한 코가 똑같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센터에 맞게 잘 뜨고 계시면 이 세트 4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9, 10. 반복되는 세트에 한길긴뜨기 10개까지 해준 상태고요. 요 마지막은 세트 없이 사슬 2개, 한 칸 건너뛰어 주시고 그 옆에 코부터 한길긴뜨기 7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나머지 2코는 모서리에 6, 7. 자, 이렇게 떴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사슬 2개로 만들어준 구멍 하나, 둘, 셋, 넷, 5개 모두 한길긴뜨기 10개 간격으로 동일하게 나눠져 있고요. 이 마지막 무늬를 기준으로 양옆은 총 7코로 떠져 있습니다. 이 7코 중에 꼭 2코는 모서리에 뜨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7코예요. 자, 이제 남은 하나, 둘, 셋. 이 세 면은 똑같이 모서리 사슬 2개 떠주시고 온전한 세트이기 때문에 7개 한길긴뜨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2코는 모서리부터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리고 반복되는 세트. 사슬 2개, 한 칸 건너뛰고 옆에 코부터 한길긴뜨기 10개를 4번 반복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4번 반복하는 이유는 무늬가 10개지만 마지막 무늬에서는 한길긴뜨기 10개가 아니라 시작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7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트를 한번 자른 거예요. 한길긴뜨기 4개 떠줬고요.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한 세트 반복해줬고요. 세 세트 추가로 반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9, 10. 마지막 세트까지 반복해줬고요. 이 남은 코에는 사슬 2개, 한 코 건너뛴 다음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7개 쭉 해주시면 됩니다. 셋, 넷, 5, 나머지 2코는 꼭 모서리에 오는지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무늬 부분은 코를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온전한 세트 한번 떠봤는데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양 옆에는 한길긴뜨기 7개 오도록 떠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한길긴뜨기가 10개 있어요. 자, 이 부분, 양옆의 부분 코스 잘 체크하시면서 남은 두 면도 각자 떠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반복되는 세트 10코까지 떠주셨으면 사슬 2개, 1코 건너뛰고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7개 떠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2코, 모서리에 6, 7까지 해주셨으면 사슬 하나, 마지막 코에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다 떴을 때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면만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슬 만들어줘서 이렇게 구멍 무늬가 있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한길긴뜨기 10개 그리고 양옆은 한길긴뜨기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중에 2개는 요 사슬 구멍에 떠준 거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개수만 증가하고 요 양옆에 코수만 단마다 달라지는 거라서 요 부분만 잘 확인해 주시면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위에 꽃무늬 부분 2번째 단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도 아래에서 계속 설명했던 부분과 마찬가지고 또 규칙만 아시면 굳이 도안이나 영상 안 보셔도 쉽게 뜨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3개 마커 꽂아서 표시해 주시고요. 자, 바로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요. 한길긴뜨기 6개 떠주시는데 모서리 부분에서는 또 2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떠주시고 한길긴뜨기 2, 기둥사슬에 떠주시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3, 넷, 5, 6. 자, 이번 단도 마찬가지로 이 무늬를 기준으로 양 끝부분은 기둥사슬 포함해서 7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또 아래 한길긴뜨기 2개는 뜨지 않은 상태에서 사슬 2개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사슬 구멍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자,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사슬 2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 2개에 이 한길긴뜨기 2코를 떠준 거라 치고 그 다음부터 또 반복되는 세트예요. 하나, 둘, 사슬 2개로 떠줬으니까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6개. 둘, 셋, 넷, 5, 6 떠주셨으면 또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죠. 한길긴뜨기 2개는 사슬 2개로 떠주고 짧은뜨기 하나, 옆에 2코는 또 사슬 2개, 다시 한길긴뜨기 6개로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세트 총 5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뜨신 후에 요 모서리 나오는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트 사슬 2개까지 떠주고요. 하나, 2코는 사슬 2개로 떠준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7개 떠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5, 모서리에 6, 7. 자, 이렇게 해서 꽃무늬 중간 단은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6개씩 들어가고요. 양옆은 7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작 사슬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6개로 쳐서 한 세트로 크게 묶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요 완전한 반복이 되는 3개의 면에서는 세트로 묶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도안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 도안과 관계없이 지금 떴던 방법처럼 양 끝은 한길긴뜨기 7개, 7개 중에 2개는 각 모서리에 넣어주시고 한길긴뜨기 6개까지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늬 부분에서 뜨는 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전에 영상 돌려보시면 훨씬 쉽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2개 먼저 떴으니까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시작해서 반복되는 세트 쭉 한 뒤에 한 바퀴 돌아서 마커 걸려있는 부분까지 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7개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7개 중에 2개는 꼭 모서리에 들어가도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떴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양옆에 7코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6코 들어가도록 전부 다 맞게 떠주셨으면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무늬의 마지막 단인 요 위에 마지막 꽃잎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기둥사슬 3개 떠주신 다음 한길긴뜨기를 10개 떠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시작사슬이 있는 단이라서 세트가 비교적 끊기 수월하기 때문에 쭉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2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준 다음 2번째 한길긴뜨기는 시작사슬, 여기 기둥사슬 머리코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구멍에 10번째 한길긴뜨기도 사슬 2개로 만들어준 구멍에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0개 한길긴뜨기 떠주셨으면 사슬 하나 떠주시면 되겠죠? 이 사슬 하나는 짧은뜨기 머리 코를 지나가는 사슬 하나로 다시 세트가 반복되는 한길긴뜨기 10개 뜰 때 요 사슬 2개로 만든 구멍부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자, 이렇게 저랑 2번 반복해봤고요. 나머지 3번 더 반복해서 모서리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트 사슬 하나까지 떠주셨으면 모서리 코까지 한길긴뜨기 11개 떠줄게요. 2코는 사슬 2개 꽃잎 구멍에 넣어주시고 3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머리코 셋, 넷, 다섯, 여섯, 7, 8, 9코 뜨고 나머지 2코는 꼭 모서리에 오는지 체크해 주시고 맞게 떠주셨으면 코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11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떴을 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무늬와 무늬 사이는 첫 번째 무늬단처럼 한길긴뜨기 10코씩 돼 있고 이 양옆은 한길긴뜨기 11코로 되어 있습니다. 11코 중에 2코는 사슬 구멍에 왼쪽 2코도 사슬 구멍에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트 반복해서 나머지 3면도 떠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땐
요 기둥사슬이 있어서 세트를 한 번에 묶을 수 있었지만 자, 나머지 세 면은 기둥사슬 없이 바로 한길긴뜨기로 떠주기 때문에 사슬 2개 떠주시고 한길긴뜨기 11개 떠준 다음 세트 쭉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11개 떠주시고 설명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부분 그냥 스킵해서 여러분 뜨시는 구간에 맞춰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이 조금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보면서 같이 떠보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은 많이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어려우신 부분은 영상 넘겨보면서 이전의 설명과 영상 참고하셔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8, 9, 10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2개로 만들어준 꽃잎 부분에 11 떠주시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10개 쭉 반복하신 다음에 마지막 사슬 하나로 끝났으면 또 모서리 부분 한길긴뜨기 11개 떠주시고 사슬 2개 쭉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쭉 떠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10코와 11번째 코는 모서리에 들어가게 떠주시면 어긋남 없이 잘 떠주신 거고요. 사슬 하나와 마커 꽂아놓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로 모티브를 연결하면서 또 다음 단 시작 위치를 모서리로 세팅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뜨고 나면은 이제 무늬 5개 나오는 요 마지막 무늬단까지 다 떠준 모습인데요. 이번 단에서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10개 전부 다 떠주고 그리고 양 옆에는 한길긴뜨기 11개 그리고 그 중에 2개는 모서리 부분에 떠주도록 잘 맞게 떠주셨으면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무늬 끝나고 나오는 요 또 한길긴뜨기, 네트, 한길긴뜨기 이 3단을 또 떠주셔야 돼요. 자, 지금 요 정도까지 떠보셨으면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위에 도안 없이 그냥 3단 더 떠주셔도 되는데 저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3단 더 같이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코수가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전부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자, 2번째 세트를 떴던 것처럼 한 면에 코가 몇 개가 오는지 네트 무늬 중에 한길긴뜨기가 몇 개 오는지 이걸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세트 떴을 때 설명드렸던 그 원리 부분을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을 돌려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길긴뜨기와 네트, 한길긴뜨기 단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 뜨는 단은 18번째 단이고요. 요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전체 한 면에 총 71코가 되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 한길긴뜨기 70코 떠주시면 되겠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올려주시고 마커로 표시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사슬 2개 구멍에 먼저 하나 떠줍니다. 자, 제가 단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꼭 여기 모서리에 2코가 들어가야 코 늘림이 되기 때문에 기둥사슬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떠줘서 2코 뜬 것처럼 만들어줬고요. 69코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코는 기둥사슬 머리 코에 한 가닥 떠주시면 되고 쭉 떠서 코 늘림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끝이 났고 다음 모서리 부분에서 떠줄 거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이 모서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69번째 그리고 70번째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모서리에 떠졌고요. 총 70개의 한길긴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하는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이쪽 면에는 총 전체 코수 71코가 되었어요. 자, 이 규칙 그대로 적용해서 모서리 부분에서는 사슬 2개 떠주시고 다시 오른쪽 모서리부터 왼쪽 모서리까지
71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사슬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71개의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고, 두 코는 오른쪽 모서리에, 그리고 마지막 두 코는 왼쪽 모서리에 오게끔 떠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모서리 떠주시고, 세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셋, 넷 떠주시고, 마지막 68, 69, 70, 71 이렇게 오게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요 세트 쭉 반복해서 하나, 둘, 그리고 세 개의 면까지 총 세트 3번 반복해 주신 다음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68, 69, 마지막 남은 두 코 70, 71코는 모서리에 오게끔 떠주시면 어긋난 부분 없이 잘 맞게 떠주신 겁니다. 자, 그럼 사슬 하나와 또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단을 한 단 떠줬고요. 이제 네트 단과 한길긴뜨기 단 한 번 더 떠주시면 돼요. 이번 단에서 한길긴뜨기를 한 면에 총 71개가 오도록 떠줬고, 양옆에 두 코는 사슬 구멍에 들어가도록 잘 떠주셨으면 다음 단 네트무늬 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네트무늬 단도 마찬가지로 한 면에 네트무늬 한길긴뜨기 개수가 몇 개 오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이 전 단에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한 사슬 구멍, 이 사슬 구멍을 기준으로 이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쭉 세서 여기까지 총 몇 개 오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 단에서는 한길긴뜨기가 한 면에 총 38개가 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기둥사슬로 떠주는 이 면이기 때문에 기둥사슬 3개를 떠서 한길긴뜨기 하나로 대체했기 때문에 38개 중에 하나가 된 거고요. 이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반복하면서 또 모서리까지 떠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에서는 두 코를 떠준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슬 하나로 모서리 한 코 떠줬다 치고, 이 다음 늘어져 있는 기둥사슬 머리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코는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번갈아서 쭉 떠주시면 되겠죠? 요 기둥사슬 3개를 포함해서 한 면에 한길긴뜨기 개수를 셌을 때 38개이기 때문에 쭉 뜨다가 요 모서리 다 와갈 때쯤에 만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슬과 한길긴뜨기 쭉 반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6번째 세트 그리고 37번째 세트까지 떠주시면 요 모서리 두 코는 사슬 하나와 한길긴뜨기 하나가 오고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둥사슬 3개로 이미 한 코를 떠준 것처럼 했기 때문에 요 기둥사슬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쭉 셌을 때 방금 마지막 모서리에 떠준 코까지 총 38개가 맞는지 한길긴뜨기 개수 잘 세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반복하는 부분이 나오죠. 모서리이기 때문에 사슬 2개 먼저 떠주시고 한길긴뜨기와 사슬 하나를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두 코는 모서리에 떠준 거기 때문에 다음 세트는 이제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떠주시는 거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자, 38개인데 반복 횟수가 37개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사슬 하나로 끝난 다음 모서리 부분에 사슬 하나로 끝난 다음에 그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더 하나씩 떠주셔야 완벽하게 38개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뜨는 방식 자체는 전 단에서 요 두 번째 무늬 세트 단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 한길긴뜨기 개수만 잘 맞춰서 뜨는 방식은 똑같지만 가운데 코수만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쭉 한 바퀴 뜨셔서 마커 걸려있는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시는 거는 요 모서리에 넣어주시면
모서리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떠서 2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9단, 요 네트 무늬단 다 떠주셨으면 요 사슬 2개 구멍 사이에 있는 한길긴뜨기 개수가 총 38개가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제 이 도일리의 마지막 단, 한길긴뜨기 단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20단까지 이번 뜨는 20단까지 다 떠주면 전체 코수가 정말 많아지고 사이즈도 꽤 넉넉하게 나오는데요. 다 뜨고 스팀하고 사이즈 한번 같이 재고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3개 떠서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해줬고요. 자, 이번 단 설명도 마찬가지로 이 전단 18번째 단처럼 이 면에 한길긴뜨기가 총 몇 개 오는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기둥사슬 3개,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 3개를 포함해서 한 면에 총 79코가 오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 코 떠준 걸로 치고 한길긴뜨기 하나. 자, 한길긴뜨기는 그러면 78코만 떠주시면 되겠죠? 하나 떴으니까 둘, 두 번째 한길긴뜨기는 기둥사슬 머리 코에 떠주시고 이어서 쭉 떠보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78개 떠주시면 되고 이번 단은 네트 단에 떠주는 거기 때문에 사슬 구멍에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하나 번갈아 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구멍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한길긴뜨기. 자, 시작할 때 2코는 모서리에 떠줬고요. 세 번째 코지만 두 번째 한길긴뜨기는 기둥사슬 머리 코부터 떠줬어요. 이렇게 쭉 뜨고 모서리 부분에서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이 부분까지 한길긴뜨기 78코 떠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76, 77, 78. 자, 이렇게 마지막 2코는 모서리 부분에 오도록 떠줬고요. 기둥사슬 3개,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 3개를 포함해서 한 면에 총 79코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또 반복되는 요 3면, 동일한 규칙대로 떠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 사슬 2개 떠주시고 한길긴뜨기 79코 떠주시면 되겠죠? 79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코는 요 오른쪽 모서리에 그리고 마지막 78, 79코는 왼쪽 모서리에 오게끔 잘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수가 맞으면 여러분 모티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저도 이렇게 쭉 한 바퀴 떠서 마커 근처까지 돌아오도록 할게요. 78, 마지막 2코죠? 79코까지. 79코 중 마지막 2코는 모서리에 떠준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 맞게 떠주신 거고요. 사슬 2개 구멍 사이에 총 한길긴뜨기 79코가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처음 시작한 부분도 시작 사슬 포함해서 총 79코가 맞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이 이 도일리의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서리 가운데로 코를 이동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모티브 뜨는 것처럼 사슬 2개 떠주시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마커 제거해 주신 다음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 그대로 바늘 넣어서 끌고 온 다음 모두 통과하면 빼뜨기죠. 실 잘라서 돗바늘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사이즈에 맞는 얇은 돗바늘에 끼워주시고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로로 V자 모양, 세로로 봤을 때 이렇게 V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놓으면서 코를 정리해줘야 나중에 빼뜨기로 모티브끼리 연결을 할 때 코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둥사슬 3개 있고 그 옆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있는데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
이 V자 머리코 두 가닥 모두 바늘에 찔러서 통과해주세요. 살살 당겨주시면 요 마지막 코 머리 모양이 보이실 건데 그대로 이 보이는 머리코 사이로 바늘을 찔러서 아래로 통과시켜 주시고 당겨주시면 머리코 모양은 그대로 살려 있으면서 코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상태로 남은 꼬리실은 안쪽으로 숨겨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모티브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모티브 한 장이 완성됐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스팀을 한번 해서 울퉁불퉁한 편물을 좀 고르게 정돈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바로 스팀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팀으로 어느 정도 편물을 정리해온 상태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는 32cm 정도 나오고요. 정사각형 거의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세로 길이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대각선 길이는 43cm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사이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이 모티브는 총 3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2장을 더 추가로 떠주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총 20단의 코스도 마지막 단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300호가 넘는 좀 큰 숫자이기 때문에 뜨시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손에 힘을 풀고 3호 바늘로 뜨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손땀을 어느 정도 여유롭게 하신 뒤에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술 도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뜨는 원리가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런 코 같은 거는 하나 떠보신 편물 보면서 떠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장 더 떠서 총 3장 전부 다 뜨고 스팀으로 편물 정리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장의 도일리를 완성하시고 스팀으로 정리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사이즈는 전부 다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편물 자체가 겉면을 보고 있는데요. 뒤집어서 앞면을 보도록 둔 다음 배치를 먼저 해서 연결하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꼭지점이 모일 수 있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네 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반을 접어서 모아주도록 할게요. 반 접고 접으면 이렇게 해서 위에는 따로 벌어지게 되죠. 이 부분은 끈으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살짝 올려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각 면끼리 한 번에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 뒷면 같은 경우에는 위에를 먼저 연결하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면 먼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시작은 요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어가서 내려왔다가 편물을 돌려주면 다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왼쪽 조각은 잠시 빼두도록 할게요. 자, 이 2개를 가지고 연결하기 전에 먼저 마커로 연결 지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마커 2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마커를 오른쪽 하단 모서리 부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모서리 늘림을 해줬던 요 사슬 2개 공간이 있어요. 이 2개 공간 마커 하나 걸어주시고 그대로 맞닿는 면 똑같이 사슬 2개 공간에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서 가운데에 모이게 되겠죠? 이 가운데 부분에도 초록색 마커로 한번 꽂아서 표시를 해주고 자, 실을 끊지 않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쭉 시작해서 돌아와서 다시 마무리해주는 구조고 코바늘 사용해서 빼뜨기 기법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메가 실과 그리고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물을 펴서 주황색 마커 그리고 초록색 마커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자,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
한번 마커로 옮겨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마커로는 이 사슬 구멍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잠깐 빼보시고 사슬 2개로 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슬 하나, 2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방향으로 초록색 마커까지 갈 거기 때문에 사슬 2개 중에 요 안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깥쪽 사슬 2개가 보이시는데요. 요 한길긴뜨기와 붙어있는 사슬 이 위에 있는 한 가닥에만 마커로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코바늘로 보통 뜰 때 이렇게 2가닥 모두 통과를 해서 바늘 찔러서 떠주는데요. 이 빼뜨기로 연결할 때는 이 위에 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첫 번째 사슬에도 바깥쪽 한 가닥에만 마커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도 사슬 하나, 2개 중에 요 방금 마커로 표시해놨던 사슬과 맞닿는 부분, 요 바깥쪽에 있는 사슬 한 가닥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뜰 때 2가닥 모두 통과를 하지만 빼뜨기 연결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하나의 사슬 중에 위에 있는 한 가닥에만 마커로 표시해 주시면 지금 마커에는 이렇게 2가닥이 걸려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슬 하나로 시작해서 그 다음 코 연결할 때는 한길긴뜨기로 올라가게끔 위치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사슬 하나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쭉 돌아와서 마지막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이 상태로 바늘 넣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메가실 한 가닥과 그리고 바늘 준비해 주시고 매듭을 한번 잡아주세요. 저희가 시작 사슬 만들 때 매듭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매듭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되고 지금 주황색 마커를 옮겨서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표시를 했잖아요. 이 표시한 가닥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빼뜨기로 연결할 때는 코바늘로 평소에 뜬 것처럼 이렇게 2가닥 모두 찌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한 가닥씩만 찌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티브가 맞닿는 면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한 가닥과 바깥쪽에 한 가닥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자, 매듭 잡아준 상태로 주황색 마커로 표시해 놓은 이 한 가닥끼리 먼저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커가 들어간 코 그대로 바늘을 한번 찔러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코에도 그대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찔러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지금 마커가 있어서 마커 한번 빼주시고 손으로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뜨는 코 모양대로 V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V자가 생기도록 앞으로 위에 있는 코들도 한 가닥 한 가닥씩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코 먼저 한 가닥 찔러주시고 그 다음은 왼쪽에 있는 코 먼저 한 가닥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위에 이제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나오죠. 사슬 하나 다음에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그 옆에도 대칭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한 가닥에만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러면 실에 바늘이 3가닥 걸려 있습니다. 그대로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하면 똑같이 또 V자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우리가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2개 넣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나와요. 보시면 이 2가닥 중에 바깥쪽 한 가닥 찔러주시면 되겠죠? 바깥쪽 한 가닥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이 찔러주시면 되고 이 실은 가장 밑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 이렇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내려놓고
왼쪽에 있는 부분도 모서리 부분의 두 번째 한길긴뜨기 바깥쪽 찔러주신 다음 실 가져오셔서 감아서 한 번에 통과. 자, 그럼 지금 세 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V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결하실 때 너무 힘줘서 연결해 주시면은 모티브와 장력이 맞지 않아서 편물이 조금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여유로운 손땀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코 바깥쪽 한 가닥, 그 다음도 바깥쪽 한 가닥 찔러서 한 번에 통과. 찌르고 찔러서 한 번에 통과. 찌르고 찔러서 한 번에 통과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자, 코끼리 어긋나지 않도록 1대1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다음 부분 연결하는 부분은요, 요 네트 무늬를 기준으로 네트 사슬 구멍에 떠준 한길긴뜨기 머리 코 위치예요. 그러면 이 코와 연결되는 왼쪽 부분 코도 똑같이 사슬 구멍에 떠준 한길긴뜨기 머리 코인지 확인해 주시면 어긋나는 일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쭉 연결해서 초록색 마커로 표시해 놓은 중심 부분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시작하는 부분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위에까지 쭉 연결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주황색 마커로 시작하는 부분 세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사슬 두 개에 만든 구멍 중에 한길긴뜨기와 바로 붙어 있는 사슬이 있을 거예요. 한길긴뜨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슬 보이실 건데, 이 사슬 중에 위에 있는 한 가닥에만 마커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이 한길긴뜨기와 맞닿아 있는 왼쪽 사슬 위에 있는 한 가닥에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마커로 닫아주시면 한 가닥끼리 지금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끼리 처음 연결을 시작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매듭을 잡아준 다음 이 마커로 표시한 부분은 코가 조금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결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데요. 먼저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누른다고 생각을 해야 편합니다. 자, 요 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먼저 위에서 아래로 떠주시고, 그 다음 왼쪽도 한 가닥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세요. 자, 이 상태로 마커 그대로 빼줍니다. 자, 요 꼬리실은요, 그냥 이렇게 돌려서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엄지로 같이 잡아주신 다음 지금 바늘에 하나, 둘, 세 개의 실이 걸려 있죠? 이 실을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첫 번째 요 V 모양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코죠. 한길긴뜨기 머리코도 바깥쪽에 한 가닥, 그리고 왼쪽 부분도 한길긴뜨기 머리코 바깥쪽 한 가닥을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세요. 감아서 한 번에 통과. 마찬가지로 다음 코도 위에서 아래로 한 가닥, 왼쪽도 위에서 아래로 한 가닥. 감아서 한 번에 통과. 자, 요 가운데 실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위에 먼저 찌른 다음 아래 찌르고 통과. 자, 이 방식대로 쭉 이어서 초록색 마커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돗바늘로 연결해 주셔도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코와 코끼리 어긋나지 않게끔만 쭉 연결해서 마커까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근처까지 왔는데요. 지금 사슬 구멍 부분에 마커가 꽂아져 있고, 이 부분 전까지 지금 한길긴뜨기 두 개가 남은 상황이에요. 이 두 개 남은 한길긴뜨기 마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마커는 잠깐 제거해두고 한길긴뜨기 하나씩 바깥쪽 한 가닥 감아서 통과. 또 바깥쪽 한 가닥과 바깥쪽 한 가닥 감아서 통과해 주시면, 자, 한길긴뜨기까지는 쭉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사슬 구멍 부분, 사슬 두 개는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슬 하나씩만 더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사슬 2개 중에 요 지금 뜨고 있는 한길긴뜨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슬 위쪽 한 가닥 찔러주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와 붙어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슬 한 가닥 찔러서 통과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한 면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연결된 라인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쭉 이렇게 한 줄로 깔끔한 라인이 생긴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조금 물면은 완성 후에 스팀으로 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초록색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었고 이 가방의 중심 부분이었어요. 이 중심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왼쪽 부분 가져오셔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한 부분에서 꺾어서 왼쪽으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 거예요. 편물을 돌리고 연결해야 될 부분이 아래로 오게끔 정돈해 주시고 자, 여기도 이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부분 편물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우리 바닥 부분 연결해왔던 편물이에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무런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꺾이는 부분이 되겠죠. 자, 꺾이는 부분에서 마지막 코를 사슬 한 코씩 연결을 해줬어요. 이제 그러면 쭉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남은 사슬 한 코를 새로운 도일리 한 코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남은 사슬 한 코가 위쪽에 있는 한길긴뜨기와 가장 가까운 코예요. 가장 가까운 요 사슬, 남은 사슬 바깥쪽 한 가닥과 여기도 대칭되는 위치 보시면 한길긴뜨기 바로 아래 붙어 있는 바깥쪽 사슬 한 가닥입니다. 요 한 가닥 미리 마커로 표시해 두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작해서 연결을 쭉 이어가시면 돼요. 보시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도일리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있는 사슬 한 가닥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쭉 다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마커는 제거하면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코를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 주고 제거해 준 다음 마커에 있던 자리 그대로 바늘 찔러서 한 가닥 그리고 같이 표시해 놓은 사슬 한 가닥 걸어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이 V자가 꺾이지 않고 그대로 쭉 다시 이어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사슬 한 가닥씩 연결을 한 다음은 코는 또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되겠죠? 한길긴뜨기 머리코 한 가닥과 한길긴뜨기 머리코 바깥쪽 한 가닥 감아서 통과. 다시 두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코, 두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코 세 가닥 걸려 있을 때 한 번에 통과.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보시면 지금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초록색 마커를 꽂아 놨던 부분이 지금 이 바늘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중심이 되겠죠? 이 중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른쪽 판, 이 한 가닥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왼쪽 판도 한 가닥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마커로 표시해서 나중에 연결하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둔 다음 중심 표시를 해주시고 다시 쭉 이어서 왼쪽 아래 모서리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주황색 마커로 한 번 더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마커로 시작해서 다시 주황색 마커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연결하실 때 제가 설명드렸던 방향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하셔도 되지만 약간 이렇게 돌려서 연결해 주시면 편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빼뜨기로 연결하는 게 깔끔하긴 하지만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돗바늘로 한 코 한 코씩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황색 마커 부분까지 연결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서리에 있는 한길긴뜨기 2개까지 남은 상태고요. 여기도 잠깐 마커 빼서
남은 두 코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한 가닥, 한길긴뜨기 하나, 한 가닥 올려서 통과, 한 가닥, 한 가닥, 통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슬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잠깐 펴서 보여드리자면 이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지금 앞면이에요. 앞면에서 이렇게 접어가면서 지금까지 떴던 면에서 이제 뒷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뒷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슬 두 개 부분은 각각 한 코 한 코씩 두 번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사슬 하나까지만 연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쭉 그냥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중심이 모이는 부분이죠. 마커 사용해서 다음 연결할 부분까지 한 번 더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는 또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사슬 한 가닥씩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한 가닥 바깥쪽 마커로 표시해 주시고 또 한길긴뜨기와 붙어있는 사슬 한 가닥 표시해서 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연결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 연결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바늘에 실 끼워주신 다음 이제 이렇게 쭉 돌아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슬 바깥쪽 한 가닥 건져주시고 왼쪽에 있는 사슬 바깥쪽 한 가닥 걸어주세요. 바늘에 세 가닥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통과. 그 다음도 사슬 하나가 남아 있어요. 보시면 한길긴뜨기 왼쪽으로 사슬 한 가닥 그리고 한길긴뜨기 옆쪽에 있는 사슬 한 가닥. 자, 바깥쪽 한 가닥끼리 한 번 더 통과해 주시면 이제 한길긴뜨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겹쳐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만 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사슬 나오는 구간은 이 주황색 마커까지 나오지 않고 여기서 한번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또 한길긴뜨기 머리 코 바깥쪽 한 가닥, 한길긴뜨기 머리 코 바깥쪽 한 가닥 감아서 통과. 자, 이런 식으로 쭉 한 가닥 한 가닥씩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모서리 부분 꺾이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반 정도 연결한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긋나지 않게끔 한길긴뜨기 머리 코 연결할 차례면 반대편도 한길긴뜨기 머리 코 연결할 차례가 오도록 쭉 연결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황색 표시해 놓은 마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 부분 중심 표시해 놨던 마커까지 거의 다 떠준 상태고요. 한쪽만 제거해서 나머지 코들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자, 마커 직전 한 코, 마지막 한길긴뜨기겠죠? 마지막 한길긴뜨기 한 코 한 코씩 연결을 해주면 마커로 표시해놨던 하나의 사슬 자, 두 개 중에 한길긴뜨기와 가까운 하나의 사슬 바깥쪽 한 가닥 찔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바깥쪽 한 가닥 찔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판 연결은 끝이 난 거고요.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는 왼쪽 부분과 왼쪽 아랫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죠. 이 한 면만 연결하면은 이제 연결하는 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편물 돌려서 연결해줘야 되는 부분 마커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방금까지 이제 사슬 하나만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연결하고 있는 도일리에 사슬 하나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사슬 하나와 대칭되는 위치 한길긴뜨기 가장 붙어있는 사슬의 바깥쪽 한 가닥 이렇게 봤을 때 사슬 한 개, 두 개 있죠? 이 한 개에만 바깥쪽 한 가닥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아있는 사슬 한 가닥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바늘 끼워주고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표시해 놓은 부분에 한 가닥 찔러준 다음 마커는 잠깐 빼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한 가닥 사슬 찔러준 다음 감아서 통과. 그리고 쭉 시작했던 부분 꼬리실 있죠? 이 꼬리실 있는 곳까지 또 한 코 한 코씩 한 가닥 한 가닥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 부분 벌어져 있는 부분이죠? 여기도 남아있는 사슬 한 가닥과 남아있는 사슬 한 가닥을 마커로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코들도 이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줬던 부분 여기 보시면 꼬리실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꼬리실 근처까지 연결을 해준 상태고요. 저는 지금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사슬 하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하나씩 바깥쪽 한 가닥 연결해주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한 가닥 연결해주고 자, 이 남은 사슬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살짝 돌려서 남아있는 사슬 한 가닥과 그리고 반대 부분에도 남아있는 사슬 한 가닥 찔러서 감아서 통과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끝부분이죠. 끝부분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푹 찔러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거나 또는 그냥 그대로 실 넉넉하게 남겨두고 잘라서 이 마지막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 자, 보시면 코 방향이 지금 아래로 V자로 향하도록 쭉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마지막에 잘라준 실을 바늘에 끼워 주시고 요 첫 실 처음 만들어준 V코 그 위로 가로로 이렇게 V자를 모두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빼서 다시 원래 코로 돌아와 주세요. 원래 V자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시면 되고요. 이 편물 안으로 바늘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V자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은 그대로 그냥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자리 그대로 마찬가지로 이 V자 사이로 쏙 넣어서 안쪽으로 보내서 이 꼬리실 2가닥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너무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안쪽으로 실 보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2개 실 한번 묶어준 다음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묶어준 다음 돗바늘을 끼워서 안쪽에서 실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가닥에 실이 정리됐으면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은 모두 끝났고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전체적으로 빼뜨기 연결 라인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중심 부분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는 테두리를 둘러주면서 리본을 만들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모서리 부분에서 끈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끈은 보시면 오른쪽 판과 왼쪽 판의 가장 윗부분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코를 주어서 쭉 떠주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지금 판판한 게 아니라 위로 솟아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끈을 떠주기 전에 코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준비단을 한번 떠준 다음 반복되는 패턴으로 끈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만드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오른쪽 판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지금 저희가 겉면을 보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겉면을 그대로 본 상태에서 시작 위치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끈 같은 경우에는 총 9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코를 주울 때
요 사슬 2개 공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 사슬 2개 공간은 한 코로 쳐주도록 할게요. 한 코 기준으로 치고 하나, 둘, 셋, 네 코 이동하면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 공간에서 떠준 요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있어요. 이 머리코에 표시해 주시고 이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사슬 공간 5, 6, 7, 8, 9코 9코까지 세주면 또 사슬 공간에서 떠준 한길긴뜨기 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대칭되는 위치에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서 준비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높이를 일자로 맞춰주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왼손에 실 준비해 주시고 오른손에 다시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마커로 표시해 놓은 곳에 바늘 넣어 주시고 마커는 잠시 제거해 두도록 할게요. 자, 준비단 떠보도록 할 건데요.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가장 오른쪽, 가장 바깥쪽,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코는 좀 더 길어야 되겠죠? 이 코는 실 한번 끌고 와주시고 두길긴뜨기로 떠주도록 할 건데요. 두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은 4개예요. 사슬 하나, 둘, 셋, 4개의 기둥사슬 떠주신 다음 그 옆에 코로 넘어갑니다. 그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바늘에 실 감아서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지만 마지막 코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4번째 기둥사슬에 마커 꽂아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코에는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도록 할 건데요. 한길긴뜨기를 조금 길게 떠준다는 느낌으로 실 약간 넉넉하게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자,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로 떠주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바늘에 실 감고 전 코보다는 약간 쫀쫀하게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둘. 자, 이러면 뒀을 때 코 높이가 어느 정도 맞아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그 옆에 코 보시면 한길긴뜨기 1개 남아 있어요. 여기서는 긴뜨기를 떠주도록 할 건데 긴뜨기는 바늘에 실 감고 그대로 코 찔러준 다음 저는 이 꼬리실 같이 감아서 뜨고 있어요. 바늘에서 실 끌고 온 다음에 한길긴뜨기처럼 3가닥 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뜨기 떠줬고요. 이제 이 가운데 사슬 2개 공간이 나오죠. 여기서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던 부분에 코 높이가 맞춰졌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진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 역순으로 갑니다. 짧은뜨기 전에 긴뜨기 떠줬으니까 이 다음 코는 긴뜨기로 한 코, 그리고 그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 2개인데 조금 더 짧은 한길긴뜨기 먼저 떠주시고 그 다음 코, 마커 전에 남아있는 한 코에는 약간 길쭉한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 다음 마지막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처음에 두길긴뜨기를 대체하는 기둥사슬 4개를 떠줬죠. 여기랑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두길긴뜨기 떠줄 건데 자, 두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2번 감은 상태에서 떠줍니다. 여기는 기둥사슬로 대체했기 때문에 처음 보여드리는 기법이에요. 마커 표시해놨던 부분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면 하나, 둘, 셋, 4가닥이 걸려 있어요. 감아서 2가닥 통과 1번, 2가닥 통과 2번, 2가닥 통과 3번. 자, 이렇게 하면 위로 솟았던 부분이 판판한 일자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단으로 코 높이를 맞춰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늬 뜨는 1단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에서는요, 네트 무늬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떠줬던 것처럼 네트 무늬로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3개. 자, 한길긴뜨기를 대체하는 기둥사슬이에요. 기둥사슬 3개 떠준 다음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끈은 평면뜨기로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음 단에서 이제 마지막 코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마커로 3번째 기둥사슬에 마커 표시해 놓으시면 편해요. 자,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 3개 떠줬고요. 네트 무늬이기 때문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반복해주면 되겠죠? 사슬 하나 떠주고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 지나가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과 사슬 써서 총 4개의 사슬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마커로 표시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마커로 표시해 놨던 기둥사슬 4번째 코예요. 4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에서 네트 무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만 기둥사슬 3개 떠주시고 마커로 표시해준 다음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이거는 한길긴뜨기를 대체하는 기둥사슬이기 때문에 다음 코, 바로 사슬코에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사슬 구멍에 셋, 한길긴뜨기 코에 넷, 사슬 구멍에 5, 6, 사슬 구멍에 7, 마커로 표시해놨던 세 번째 기둥사슬 머리코 8, 이렇게 해서 기둥사슬 포함해서 총 9코가 떠진 거고요. 자, 이제 다음 단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다음 단은 우리가 이런 꽃무늬 만들어줬던 이 패턴 있죠? 이 패턴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하나 대체해 주시고요. 마커로 표시해 놓은 다음 편물을 다시 돌려주고 한길긴뜨기 3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총 4코가 떠진 것처럼 돼 있고요. 사슬 2개 떠주고 밑에 있는 한 코는 건너 띄워준 다음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4개. 하나, 둘, 셋.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바늘 찔러주고 넷. 자, 그럼 요 가운데 구멍을 기준으로 4코가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 단도 이어서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하나 대체해준 다음 편물 돌려주고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떠줍니다. 자,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면 자, 이렇게 뜨지 않은 코가 요 구멍을 기준으로 2코가 있어요. 이 2코는 사슬 2개로 건너 띄워준 다음 짧은뜨기 하나를 가운데 떠줍니다. 우리가 도일리 뜨면서 떴던 요 패턴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뜨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2코는 사슬 2개로 떠주고 나머지 2코를 한길긴뜨기로 떠줍니다. 자, 또 한길긴뜨기 대체하는 기둥사슬 3개 떠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 감고 이번에는 요 가운데는 또 사슬 하나로 건너가 주게 되겠죠. 한길긴뜨기 3개. 사슬 공간에 2, 셋. 그리고 가운데 짧은뜨기 코는 사슬 하나로 지나가지고 마커까지 한길긴뜨기 4개 떠줄게요. 하나, 둘, 머리 코에 마커는 잠깐 빼두고 머리 코에 셋, 세 번째 기둥사슬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넷.
자, 이렇게 해서 네트 무늬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 꽃무늬 한 단 떠줬어요. 자, 이 위에 부분은 또 이 바로 아랫부분과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만 쭉 뜨는 단입니다. 기둥사슬 3개 떠주시고 편물 돌려서 한길긴뜨기 8개 떠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가운데 코 넷, 사슬 공간에 떠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마커 꽂아져 있는 부분 8. 자, 이렇게 해서 준비단을 제외하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떠봤는데요. 이 세트를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반복한 다음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려운 부분 없이 기둥사슬 3개가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체해 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다시 1단으로 돌아가서 기둥사슬 3개 그리고 네트 중간 무늬 들어가기 위한 사슬 하나 더 떠준 다음 한 코 지나서 3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같은 규칙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영상 돌려보시거나 아랫부분, 뜬 부분 참고하면서 세트 한 번 더 반복해서 12단까지 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부터 6단을 한 번 더 반복한 상태로 12단까지 떠줬어요. 끝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코 맞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끝났을 때는 무늬단 바로 위에 있는 한길긴뜨기 단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떴을 때 끝나는 부분이 똑같이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가 맞닿게 되겠죠? 이 끈과 끈은 같은 방법으로 떠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길긴뜨기 단과 한길긴뜨기 단이 만나서 같은 무늬가 중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끈, 지금 뜨고 있는 끈에서 12단 다음 13단을 한 번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13단은 요 네트단이 될 건데요. 왼쪽에서는 딱 12단까지 끝났을 때 이렇게 네트 무늬와 만나게 되면서 무늬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세로 실을 걸어서 시작하는 부분은 딱 12단까지만 떠주시면 되고 지금은 실 끊지 않고 13단 한 번만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13단은 1단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네트단 규칙인 기둥사슬 3개 그리고 표시 한번 해주시면 좋고 사슬 한 번과 편물 돌려서 한길긴뜨기 하나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로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떴을 때 13단 떠준 거고요. 이 13단은 끈 2개 중에 하나에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연결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남기고 잘라둔 다음 쭉 뽑아서 이 상태로 두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남겨뒀던 꼬리실은 마지막에 테두리 뜰 때 정리해 주셔도 되고 저는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른쪽 끈을 지금 13단까지 떠줬고 자, 왼쪽 끈도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위치에서 코를 주어서 12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요 가운데 있는 사슬 2개 구멍은 한 코로 치고 이 코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코. 요 네 코에서 시작을 해준 다음 또 사슬 구멍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9코를 오른쪽 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단까지 뜬 다음 다시 만나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끈 다 뜨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왼쪽 끈도 12단까지 떠온 상태고요. 오른쪽 끈은 한 단 추가해서 네트 무늬까지 해서 13단까지 뜬 상태입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보시면
무늬가 충돌하지 않고 가운데 네트 무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둔 다음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끈 길이를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단부터 6단 세트를 원하시는 만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가방 자체가 조금 사이즈가 있고 물건을 넣었을 때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늘리기보다는 한번 착용을 해보신 다음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로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실 양 보시고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꼬리실 넉넉하게 남기고 잘라준 다음 돗바늘에 끼워서 오른쪽 끈과 왼쪽 끈 함께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돗바늘에 꼬리실 끼워주시고 연결하는 방법은 그냥 감침질, 바느질로 연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왼쪽 끈이 위에 가 있는 상태고 오른쪽 끈이 아래로 가 있는 상태로 놓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남은 실이 같은 방향에서 나오고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니까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코와 함께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가닥 모두 찔러서 조금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꼬리실은 풀리지 않게 당겨주시고 그대로 한 번 더 다시 위로 통과해 주시면 이렇게 첫 코끼리 연결이 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튼튼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로 한 번 더 찔러서 빼줄게요. 자, 실이 얇기 때문에 연결 부위가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쫀쫀하게 잘 당겨주시고 자, 이 다음 코로 이제 넘어가 주도록 할 건데 다음 코는 이제 사슬 구멍이죠. 이 사슬 구멍에 그냥 이렇게 바늘 넣어 주셔도 되고 이 코를 따로 이렇게 떠 주셔도 됩니다. 연결 부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한 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코 바로 찔러서 한번 통과. 자, 수직 방향으로 바늘이 통과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처음 연결했던 부분 모양은 이 나중에 꼬리실로 한 번 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 머리코, 그 위에 코도 한 번에 쭉 해서 수직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세 번째 코끼리 연결해서 당겨줍니다. 그 다음은 또 사슬 구멍이 있는 사슬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코도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당겨서 해주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사선 방향으로 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방향 맞춰서 끝까지 연결해 줍니다. 자, 마지막 코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이 꼬리실은 숨겨둔 채로 이제 이 남은 꼬리실로 한 번 더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 한 번 더 당겨준 다음 안쪽으로 꼬리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찔러서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끔 숨겨주시고 꼬리실은 잘라줄게요. 그리고 남은 하나의 꼬리실로 한 번 더 튼튼하게 연결시켜줍니다. 처음 들어갔던 코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찔러준 다음 벌어진 부분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튼튼하면서도 좀 더 깔끔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요. 이 사선 모양을 유지하면서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코 모양 그대로 그 위로 한 번씩 더 끝까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연결이 끝났으면 훨씬 더 튼튼하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안쪽에서 꼬리실 숨겨주도록 할게요.
남은 꼬리실 잘라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끈까지 만들어졌으면 이제 테두리 두르면서 가운데 리본만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테두리 한 번에 쭉 두르면서 리본까지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테두리는 이 도일리 부분은 쭉 빼뜨기로 테두리를 둘러주고, 끈 부분에서는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일리 부분, 빼뜨기 부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끈 부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긴뜨기 떠줬던 코 있어요. 이 코 바로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시작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떠져 있는 이 코부터 바늘을 찔러서 실 가져와 주시면 되고, 이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 이 빼뜨기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쫀쫀하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꼬리실 약간 남겨둔 상태로 실 걸어옵니다. 이 상태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까지 해주시냐면 바로 이 중심 부분, 마커로 표시해놨던 중심 부분이 있어요. 도일리 세 장이 만나는 중심 부분까지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리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기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 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테두리 둘러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전까지 빼뜨기로 전부 다 이렇게 테두리 둘러왔고요. 이제 이 부분, 중심 부분에서 리본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 마커 걸려있던 요 사슬 한 가닥 코 있죠? 자, 이 코에도 한번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리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티브 연결해줬던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꺾이는 부분에 한번 바늘을 푹 찔러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리본이 뜨지 않게 요 중심에 딱 맞게 만들어지고, 다음 코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마커로 사슬 한 가닥 부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던 그 사슬 한 가닥 부분이에요. 자, 이 상태로 리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리본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대로 사슬을 늘려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긴 리본이 예뻐서 손에 힘을 푼 상태로 사슬을 80개 정도 떠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뜨던 손땀보다 약간 널널하게 떠주셔야 이 리본을 쭉 뜬 다음 사슬에서 그대로 빼뜨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빼뜨기 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게 하려면 느슨하게 떠주시는 것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떠줬고,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길이 혹은 사슬 80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11, 12, 13, 80. 자, 사슬 80개 정도 떴을 때 이제 빼뜨기로 쭉 다시 처음 사슬 만들어줬던 부분으로 돌아가 주도록 할 거예요. 자, 빼뜨기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V자 사슬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위에 한 가닥에 빼뜨기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져 있는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코산, 이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빼뜨기 하는 방식대로 한 가닥에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코산을 했을 때가 조금 더 통통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코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나, 둘, 올록볼록한 부분에 셋, 넷,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끈이 조금 더 통통하게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 코가 작아서 바늘을 넣는 게 힘드실 수도 있지만 사슬을 조금 더 여유롭게 떠주시면 뜨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뜨기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처음 사슬 만들어줬던 부분으로 이어가면서 빼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산에 끝까지 빼뜨기 해서 돌아와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이 가운데 빼뜨기 해줬던 부분에 코산도 이렇게 뒤에 한 가닥 걸려 있어요. 이 부분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마커로 표시해놨던 왼쪽 판,
왼쪽 판에 남은 사슬 하나에 바깥쪽 한 가닥,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그대로 바늘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앙에 끈이 달린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상태로 또 요 남은 끈 부분 끝까지 빼뜨기로 테두리 둘러주도록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쭉 해주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땀을 조금 더 쫀쫀하게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쭉 뜨고 끈 부분 시작한 부분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끈 부분 시작한 부분부터 빼뜨기로 쭉 V자 모양 크게 만들어주면서 끈까지 만들어줬고요. 다시 끈 시작하는 부분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빼뜨기가 아니라 짧은뜨기랑 사슬뜨기를 섞어서 이렇게 끈 부분 테두리를 둘러주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는 이렇게 기둥사슬 4개 떠줬던 부분 코, 바로 직전 코까지 떠줬고요. 자, 이제 끈 부분부터 테두리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둥사슬 떠줬던 요 한길기뜨기 머리 코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자, 끈은 짧은뜨기랑 사슬뜨기 섞어서 떠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준비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길긴뜨기 단으로 떠져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사슬 번갈아서 떠주시면 되고, 준비단에서만 조금 다르게 떠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보시면 한길긴뜨기보다 코 높이가 길기 때문에 바로 사슬을 떠주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바늘 한 번 넣어서 이 기둥사슬 하나, 둘, 셋, 4개 있죠? 이 4개 중에 2개 정도 되는 위치에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그럼 짧은뜨기 이렇게 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 한번, 그 다음 한길긴뜨기를 떠줬던 요 4번째 기둥사슬, 요 머리코, 이미 코가 떠져 있는 자리예요. 요 머리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 2번, 사슬 1번, 짧은뜨기 1번 떠준 상태고요. 이 끈 같은 경우에는 뜨시는 분의 손땀에 따라서 한길긴뜨기 길이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끈 부분 너무 울지 않도록 손땀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짧은뜨기 1번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한길긴뜨기 몸통 부분은 이렇게 중간에 관통해서 뜨지 않고 사슬 하나로 지나가 줍니다. 그 다음 짧은뜨기 떠주는 공간은 이 머리 코 부분이에요. 이미 코가 다 떠져 있는 이 머리 코마다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고, 중간에 있는 몸통 부분, 이 다음 코 몸통 부분은 그냥 사슬로 지나가 주세요.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짧은뜨기, 몸통 부분은 사슬,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짧은뜨기, 몸통 부분은 사슬. 자, 이렇게 짧은뜨기와 사슬뜨기 하나를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다 보면 약간 좀 지저분했던 테두리가 깔끔하게 정돈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뜨고 어디서 다시 만나냐면 감침질로 끈을 연결해줬던 부분, 이 부분에서는 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짧은뜨기를 2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 부분까지만 짧은뜨기 사슬로 떠서 감침질 라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하면은 이제 이 라인 부분이 오는데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신 다음, 그리고 감침질 이 위로 건너뛰어서 또 머리 코 부분 나와요. 이 부분에 한 번 더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로 지나가기에는 요 감침질 라인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짧은뜨기 떠주고 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짧은뜨기 번갈아 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다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 우리가 처음 빼뜨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짧은뜨기랑 사슬 하나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길긴뜨기 전까지 짧은뜨기, 사슬 반복해서 머리코에 짧은뜨기 해준 상태고요. 사슬 하나 해준 다음
두개긴뜨기 몸통 중간에 한 번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한 코, 두 코 모두 찔러서 짧은뜨기 한 번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두개긴뜨기 떠준 요 머리코 밑에도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한 바퀴가 끝이 났고요. 실 약간 길게 남기고 잘라서 돗바늘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테두리 부분 시작했을 때 남겨뒀던 꼬리실은 안쪽에서 감아서 떴기 때문에 그냥 잘라줬고요. 여기 빼뜨기 코 망가지지 않도록 코 모양대로 바늘 넣어서 이어주도록 할게요. 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안쪽에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실끼리 한번 묶은 뒤에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처음에 빼뜨기 라인 시작했던 실도 안쪽으로 꼼꼼하게 숨겨주시면 테두리 뜨기가 이제 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한 면에 앞뒤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한 면에 테두리가 완성이 된 거고요. 가운데 이렇게 리본 끈이 있어요. 리본 끈은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묶어서 고정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한 줄만 만든 거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하셔서 뒷면 테두리를 떠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두개긴뜨기 머리 코 보이시죠? 요 바로 두개긴뜨기 떠줬던 요 한개긴뜨기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시작해서 빼뜨기로 연결하다가 가운데에서 사슬과 돌아오면서 빼뜨기로 리본끈 만들어주신 다음 다시 쭉 올라가면서 빼뜨기, 그리고 두개긴뜨기 기동 사슬인 사슬 4개 부분에서 짧은뜨기와 사슬뜨기 번갈아 가면서 똑같이 테두리를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천천히 영상 돌려보시면서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테두리 뜨고서 스팀으로 정리하고 펜던트까지 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모두 양쪽 다 떠서 왔고요. 오른쪽 기준으로 끈 시작 위치에서 시작해서 크게 V자를 그리면서 테두리를 떠주고 중간에서 사슬과 빼뜨기를 사용해서 끈을 만들어준 다음 다시 V자 올라갔다가 사슬과 짧은뜨기를 둘러주면서 이렇게 탄탄한 끈 부분에도 테두리를 둘러줬어요. 이렇게 앞뒷면이 끈이 총 2개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손으로 뜬 거기 때문에 이 끈도 그렇고 편물 자체가 조금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테두리 같은 부분은 스팀으로 한번 쭉 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끈 부분을 포함해서 어깨 끈 부분까지 스팀으로 한번 편물을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팀까지 모두 마친 상태고요. 이제 뒤에 있는 리본과 앞에 있는 리본을 묶어서 끝부분에 펜던트를 달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리본을 묶고 끈이 어느 정도 길게 내려오는 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 저는 이 길게 내려오는 끝부분에 펜던트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펜던트 준비해 주셨으면 오링 반지랑 평집게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이 링 부분을 벌려서 고정을 할 수 있겠죠. 집게로 찝고 벌려서 이 사슬과 빼뜨기 끈으로 만든 끝부분에 통과시켜줍니다. 너무 안쪽에다 하면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푹 찔러서 끝부분 쪽이 확실하게 걸릴 수 있도록 걸어준 다음 다시 집게와 반지로 링을 닫아줍니다. 입구 부분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확실히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펜던트까지 달아주셨으면 모두 완성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은은한 펀칭 무늬가 포인트인 퓨어한 무드의 숄더백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세 장의 큰 도일리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티브 만들어 보신 분들이면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큰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름철 데일리 아이템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쌤이었습니다.